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운? 유전자?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치매에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5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차이점들을 알고 바꾸기만 해도 치매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경과에서 치매와 뇌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의과대학 교수 박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고 그 비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의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치매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점과 즉시 적용 가능한 예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치매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치매 환자의 30%는 예방 가능한 요인들 때문에 발생해요. 즉, 올바른 방법만 알면 30%는 확실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50대부터 예방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병원에 와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진료한 73세 할머니는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인가 하고 오셨는데 이미 중등도 치매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넘겼던 초기 증상들을 놓친 거죠. 반대로 65세 할아버지는 가벼운 기억력 저하만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예방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 78세인데 아직도 정정하게 지내고 계세요. 첫 번째 결정적 차이점은 뇌를 쓰는 방식이에요.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평생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복잡한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계속하거든요. 반대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 뇌 사용을 급격히 줄여요. TV만 보고 같은 일상만 반복하고 새로운 자극을 피하죠. 뇌는 근육과 같아요. 쓰지 않으면 위축돼요. 특히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퇴화하거든요.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어요. 82세인 김 할아버지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고 이메일 보내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보세요. 뇌 나이가 60대 수준이에요. 반대로 65세에 은퇴한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이 할아버지는 73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차이가 확연하죠. 두 번째 차이점은 사회적 관계예요.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해요. 친구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사회적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요. 언어 영역, 감정 영역, 기억 영역이 모두 활성화되거든요. 반대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은 점점 고립돼요. 사람 만나기를 귀찮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죠.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50%나 높았어요. 78세 박 할머니는 지금도 매주 친구들과 만나서 등산하고 수다 떨어요.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세요. 반대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기 시작한 최 할머니는 2년 만에 급격한 인지 저하를 보이셨어요. 외로움이 뇌에 독이 된 거죠. 세 번째 차이점은 운동 습관이에요.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해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죠.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요. 또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BDNF라는 물질도 증가시키거든요. 반대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운동을 포기해요. 이제 늙었으니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40%나 낮았어요. 80세 정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걸어요. 50년째 지속하고 계신 습관이에요. 뇌 MRI를 찍어보면 60대 수준이에요. 반대로 60세부터 운동을 중단한 한 할머니는 70세에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치매였거든요. 네 번째 차이점은 식습관이에요.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색 채소를 자주 드시죠. 이런 음식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비타민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반대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은 가공식품, 튀긴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35%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5세 김 할머니는 평생 생선과 채소 위주로 드셨어요. 지금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계산도 빨라요. 반대로 평생 육류와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드신 박 할아버지는 68세에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섯 번째 차이점은 수면의 질이에요.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해요. 하루에 78시간씩 푹 주무시죠. 수면 중에 뇌에서는 독성 물질이 제거돼요. 특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씻겨 나가거든요. 반대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나빠요.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자주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해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에 독성 물질을 축적시켜서 치매 위험을 배로 늘려요. 79세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50년째 유지하고 계신 수면 패턴이에요. 인지 기능이 완전 정상이에요. 반대로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조 할머니는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서 인지 기능이 점점 나빠지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매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뇌 자극 활동을 하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보세요. 새로운 요리법, 새로운 길, 새로운 단어라도 좋아요. 책을 읽고 퍼즐을 맞추고 악기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 보세요. 뇌가 복잡한 사고를 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 좋아요. 손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사회적 활동을 늘리세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해 보고요.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걸으세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고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뇌 건강 식단을 드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참치, 연어가 좋아요. 견과류를 하루 한 줌씩 드시고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도 자주 드세요. 녹색 채소를 몇 끼 드시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반대로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과도한 설탕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 수면 습관을 개선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해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50대는 예방의 골든타임이에요. 이때부터 적극적인 예방을 시작하면 치매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뇌 자극 활동에 집중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보세요. 60대는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해요.
은퇴 후에 갑자기 고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70대 이후는 안전한 범위에서 꾸준한 활동이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남성분들은 심혈관 질환 관리가 중요해요. 뇌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첫 번째, 최근 일을 자꾸 까먹는 경우예요. 어제 한 일이나 방금 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위험해요. 두 번째, 길을 잃는 경우예요.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헤매거나 집을 찾지 못하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세 번째, 성격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예요. 의심이 많아지거나 화를 자주 내거나 우울해지면 뇌에 변화가 생긴 거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예요. 요리, 청소,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을 못하게 되면 중등도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면 검사 받으세요. 제가 치료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강 선생님은 가벼운 인지저하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기억력 검사에서 정상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독서하고 주 3회 등산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에 참여하셨죠. 1년 후 재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정상 범위로 회복됐어요. 지금 71세인데 아직도 정정하게 지내세요. 70세 민할머니는 배우자를 잃고 우울증과 함께 기억력 저하가 왔어요. 새로운 취미로 서예를 시작하시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셨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도 병행하셨고요. 2년 후 우울증도 좋아지고 인지기능도 개선됐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첫 번째,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세요. 부모님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이상하면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두 번째, 함께 활동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운동이나 사회활동을 가족이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존중하고 격려해 주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같은 말보다는 함께 노력해 보자는 식으로 지지해 주세요. 네 번째,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안전하고 자극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뇌 활동을 촉진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치매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제가 30년간 신경과 의사로 살면서 가장 확신하는 건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차이점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치매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드시고 잘 주무세요. 간단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예방은 빠를수록 좋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책, 새로운 운동, 새로운 만남.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계셔서 고민이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특히 오늘 5가지 차이점 중에서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부터 개선해 나갈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치매로 고생하는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생 건강한 뇌로 소중한 추억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뇌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